배워서 바로 써먹는 난 키우기. 난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난 선생 이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난초에 대한 얘기인데, 반려식물로서의 난초, 그리고 반려식물로서의 난초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또 그걸 어떻게 키울지. 키우다 보면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죠. 병 원치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병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통 강아지를 사면 다 큰 강아지를 사지 않죠. 성견을 안 삽니다. 아기 강아지를 사죠. 그럼 내가 집에서 식물을 키울 거면 굳이 큰 걸 사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유독 무조건 피어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려식물은 어린 모종부터 키우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건 좀 힘들 수 있어도 꽃이 어떤 게 핀다라는 품목만 알잖아요. 품종을 알면 내가 선택하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그걸 키우는 거죠.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많이들 손 드실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는 키우면 혹시 강아지 이름이 있나요? 그럼 저는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루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루비, 검둥이, 뭐 이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식물을 또 물어보면 이 식물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키우는 집에 가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스킨, 이거 뭐예요? 아이비. 걔는 품종 이름 아닐까요? 강아지는 또 품종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푸드라, 세퍼트야 이렇게 불러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식물들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반려식물 기본 시작은 이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난초는 카틀리아라는 품종입니다. 속이에요. 카틀리아 속. 꽃말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는 꽃말을 갖고 있고, 이름이 좀 어렵죠. 항시 이게 왜 어려워. 싱잉 스타라이트 핑크 레이디. 일단 핑크 레이디라는 건 품종이에요. 품종 이름이에요. 강아지 치면 뭐라고요? 푸들, 그죠? 치아와 이런 종류, 품종이에요. 카틀리아인데 저는 이름을 지을 거예요. 딱 보니까 이름을 지면 이제 평생 키워야 돼요. 그죠? 오늘 짓겠습니다. 특별히 떠오르는 이름은 없고, 그냥 얘를 보니까 상큼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상큼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갖고 오든가 구입하든가 집에 있는 식물한테 인사를 하세요. 어떻게? 안녕 상큼아? 어색하죠? 처음에 어색합니다. 만나서 반가워.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럼 얘는 상큼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큼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집에서 그동안 하염없이 그냥 뭐 가끔 물이나 주고 했던 벤자민이 달리 보입니다. 옆에 스킨도 달리 보입니다. 왜?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름도 없이 생을 마쳐야 되며, 내 곁에서 나를 그동안 그렇게, 그죠? 나한테 좋은 공기, 좋은 환경을 주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단 저희 집은 난이 뭐 5,000개 있어요. 뭐 이러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그죠? 그러지 않고 보통 찜이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지어줬을 때 진정으로 반려식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작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큼이가 이상하게 지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폈는데, 꽃이 정상적으로 폈는데 갑자기 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니까 또 상큼이가 여기 꽃이 막 이상하게 희끗희끗 가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빵꾸가 뽕뽕뽕뽕 뚫려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하얀 솜으로 덮여 있어. 이것들이 어떤 거죠?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특히 나는 키우다 보면 향이 있는 애들은 총채벌레.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있는 벌레 중에 가장 나쁜 벌레예요. 먹으려면 처음부터 다 먹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먹어서 갑자기 얘가 수정했다고 느껴갖고 하루아침에 꽃이 지든가, 이런데 꽃을 색깔들을 완전히 망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애가 문제인데, 응애는 또 안 보여요. 응애는 어떠냐면
벤자민도 그렇고 난초도 마찬가지지만 이 뒷면 있죠. 집에서 봤는데 뒷면이 그냥 하얘져. 어느 날 보니까 뒷면이 무조건 하얘져. 그냥 허옇게 되면 그 응애입니다. 먼지 응애 이런 응애는 눈에 안 보여요. 정말 작은데 서서히 식물 뒤에서 즙을 빨아먹으면서 죽이죠. 그 다음에 진딧물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진딧물은 뭐 누구나 다 아니까 눈에 보이니까 제거하는 것도 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느린데 안 느린 친구가 있어요. 달팽이. 정말 못했어요. 달팽이는 오면 한 부분을 다 먹지 않고 여기 뜸은 먹고 여기 조금 먹는데 달팽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생장점, 새순이에요. 어린 순. 아예 씨를 말려버립니다. 달팽이는 그만큼 식물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거 잡는 법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꾸로 달팽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달팽이는 예전에 막걸리를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막걸리는 옛날 막걸리하고 틀린가 봐요. 안 먹어요. 술을 좋아하거든요, 알코올을. 근데 쉬운 방법은 오이 있죠? 오이를 얇게 썰어서 비 오는 날 좋아요. 비 오는 날. 왜냐면 달팽이가 마른 땅 가누면 되게 힘들어해요. 젖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 준 날. 오이를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올려놓고 저녁 때 10시, 11시쯤에 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도 몰라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잡고 버리면 되죠. 근데 그러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걔네들은 알을 까놨잖아요. 며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2, 3일 하면 달팽이는 박멸할 수 있다. 달팽이. 그 다음에 이제 총채하고 응애 이런 것들은 시중에서 농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분은 농약 쓰세요 그러는데 농약은 아시죠?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안 됩니다. 농약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농민이고 이런 어떤 증명서라든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하기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하면 잡을까 했는데 어느 날 해외 영상을 보니까 뭘 뿌리더라고요. 그럼 뭔가 했더니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을 뿌리면 단 알코올을 뿌릴 때 처음부터 식물마다 난초는 다 괜찮은데요. 알코올을 꽃에 뿌렸을 때 다른 그 비료나 농약 같은 걸 치면 꽃이 금방 망가지는데 알코올을 치면 조금 빨리 지긴 하는데 그래도 견딥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들은 일부분 한쪽에다 뿌려서 이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뿌리면 좋은데 알코올을 뿌리면 총채, 응애 이런 것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겼을 때 알코올을 전체적으로 뿌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틀 간격으로 몇 번 뿌려주면 한 번에 죽지 않는데 서서히 죽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쓰는데 이런 연락을 하세요. 알코올을 그렇게 썼는데도 안 죽는다. 그래서 무슨 알코올을 썼어요 했더니 소주를 썼대요. 다들 우시시죠? 방송 보시면. 예, 진짜 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소주 써야 돼요? 아닙니다. 알코올. 그러면 몇 프로짜리 씁니까? 약국에서 사서 쓰면 돼요. 약국은 희석돼 있어요. 80에서 85%짜리. 그냥 그 원액 쓰시면 되고. 알코올이 없거나 못 구하거나 하여튼 그런 분들을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마요네즈 있죠. 우리 그 스프레이 통에다가 마요네즈를 그냥 티스푼 하나 정도 넣어서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서 식물 전체에 뿌려주면 진짜 다 죽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죽냐면 첫 번째는 마요네즈가 이 코팅을 해서 곤충들도 이렇게 숨구멍이 있잖아요. 그걸 막아서 죽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가 어때요? 끈적끈적하죠. 그러니까 거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애벌레나 그런 것들이 움직이지 못해 갖고 굶어 죽어요. 그래서 마요네즈도 괜찮습니다. 단 마요네즈는 2달에 한 번 이상 치지 연속으로 치면 안 됩니다. 마요네즈를 치면요 갑자기 와 우리 식물이 너무 좋아졌어요. 반짝반짝반짝 아니에요. 마요네즈가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요네즈를 치는 건데 연속으로 치고 계속 치면 식물도 코팅이 돼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정도 친다. 이 정도로 해서 식물을 키우시면 웬만한 병은 다 낫을 수 있고 다른 식물이 들어오잖아요 집에. 그러면 물론 단독주택이나 저층에서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곤충들이 이렇게 유입되잖아요. 근데 좀 높은 층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게 새로운 식물이 들어오면 알코올, 우리 솜 있죠. 이렇게 얼굴 이렇게 닦는 거 있잖아요. 솜 이렇게 닦는 이런 솜에다가 알코올을 묻혀서 식물을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닦아줘요. 그냥 전체를 살짝 전부 다 닦아주면 어때요?
이미 예방이 딱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웬만한 병은 딴 데서 유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끝으로 난초를 놨더니 벌레가 생긴다. 이런 분들 많아요. 한 번도 없었는데 카틀리아를 들어오니까 벌레가 생겼다고 카틀리아 미워요 그러는데 나는 그건 말하는 사람 더 미워요. 원래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고 먹은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걔가 먹을 만한 애가 너무 이쁘고 달콤하고 상큼한 애가 오니까 먹으러 온 거지 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원래 있었으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반려식물로서 어떤 난을 구해야 되는지 어린 난을 구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키우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병충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8강 동안,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강의를 그렇게 못하진 않죠. 들어보니까 난 키워보고 싶지 않나요? 만만해 보이지 않나요? 키우는 게. 그죠? 저희가 처음부터 난초의 오해, 그다음에 서양난, 동양난에 대한 오해,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난초하고 틀린 지생난, 착생난. 난초는 향이 없다, 근데 아니다, 향이 있다 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걸 하면서 또 한 번 제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난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죠? 난이 정말 반려식물로서 좋은데 왜 많은 분들이 잘 죽는다라고 생각했을까는 저 같은 이 일선에서 있고 이런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난초에 대한 걸 정말 억울했던 난초, 잃어버린 20년 이런 난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 또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난초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꼭 내가 구입해서 도전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아니면 내 사무실에서 그런 데서 아니면 교장 선생님실, 관공서, 네, 아주 가까운 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죽어가는 난초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나요? 오늘 저한테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잘 살릴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Go!